네, 안녕하십니까. 본 강좌는 이제 제가 바로 공인노무사 문제풀이 경제 강의입니다. 그리고 1차에서 우리가 이제 경제라는 건 알다시피 이제 그전에 이제 1차가 참 경제학이 좋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것이 필수였던 시절이에요. 근데 상당히 오랜만에 이제 경영학과 바로 선택이 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경제학을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래서 경제학 선택률이 제가 알기에 바로 경영학 선택률보다 좀 작은 거로 합니다. 근데 어떤 경제학과 학생들은 이걸 선택하고 경제학과가 아닌 학생들은 거의 다 뭐 경영학을 선택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노동에 관련된 그런 2차 과목에서도 바로 경영학에 관련된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선택하는 것도 있고, 물론 이제 선택하는 과정에서 이제 노동 경제학을 선택하는 사람은 그죠? 필수적으로 바로 이제 바로 경제학을 선택하겠죠.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과 보면 이제 어떤 여태까지 나왔던 바로 10년간 기출 문제, 그걸 잠깐 보면 다음 같은 어떤 이제 출제 분석표가 여러분한테 거기 이렇게 강의 계획서에 나간 게 있죠. 그 내용을 우리가 보면 다른 시험과는 굉장히 다른 그런 식의 출제 경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미시라고 칭하는 것이 이제 수요 공급 이론부터 후생 경제학과 정보 경제학까지, 그리고 나머지 국민소득 결정 이론에서 국제무역, 바로 국제 경제학까지가 바로 것이 바로 거시 경제학인데, 보통 보면 우리가 이제 다른 시험에서랑 똑같은 내용 중에 하나는 소비자 이론, 그리고 수요 곡선 이론, 수요 공급 이론, 소비자 이론이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이론이 많이 나오죠. 이건 뭐 다른 시험과 똑같아요. 근데 바로 노무사만의 특징 중 하나가 이겁니다. 자, 이걸 본다면 사실은 뭐 여기서 시장 이론보다 덜 나오는데 다른 시험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다른 시험은 시장 이론에 비해서 이 요수시장과 소득분배론은 절반도 안 나오는 이론이야. 절반도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의 비등하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전체로 봤을 때 바로 나오는 비중 자체가 이제 BC에선 두 번째, 거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보다는 두 번째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다른 시험과 다른 것이 노무사라는 것은 이제 노동 경제학 문제, 그러니까 25문제 중에서 바로 한 40% 정도, 그러니까 11문제 가량이 10문제, 11문제 가량이 노동 경제학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 물론 모든 시험이 이제 어떤 자기가 보는 그런 시험에서 나오는 경제학 내용을 강조된 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얘기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바로 교재도 그렇고 문제풀이반도 그렇고 이 노동 경제학 측면이 강조되는 그런 식의 문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풀이반을 들어도 대신 다른 문제풀이반을 듣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경제학인데 뭐 간평사 또는 우리가 CPA 또는 공무원 경제학을 들으면 될 거 아니야. 전혀 안 그렇다는 겁니다. 나오는 비중 자체가 틀리다. 그래서 여러분과 강의하는 내용이라든지 바로 이제 심화 정도, 그리고 난이도 정도가 다르고 있다는 겁니다. 다르게 강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바로 거시에서도 보면 사실 제일 잘 나오는 것은 이거죠. 우리가 모든 시험에서 바로 그것이 총수요 총무 이론이 제일 잘 나오게 됐어.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시험 본다면 이렇게 여기서는 인프레션과 실업이 제일 잘 나오는데 이거보다 이것이 2배 이상은 더 잘 나와야 돼. 하지만 바로 노무사에서는 바로 여기서 바로 실업이죠, 실업. 실업 때문에 실업 이론이 대부분 차지하는 것 때문에 총수요 총무 이론보다 훨씬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훨씬이 아니라 우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내용상으로 본다면 바로 총수요 총무 이론이 바로 인프레션과 실업 이론에 비해서 바로 내용이 배가 더 많아. 배도 더 많을 겁니다. 한 2.23배가 많지만 실제 문제는 이게 더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바로 어떤 효율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이 집중한다는 측면에서 그렇고, 그지? 바로 이것이 이 노무사 경제학에 대한 그런 접근 방법은 다른 경제학과는 다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이 요소시장이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생산요소시장이고, 생산요소시장 중에서 대부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노동시장이죠. 노동시장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과 이제 강의를 해 나가는데, 자, 알다시피 이것이 8번 강의입니다. 8번 강의 한 번에 이제 3시간 반 정도. 그래서 계획서를 본다면 이래요. 자, 오늘부터 시작해서 어떤 8번 만에 마치는데, 이것은 이제 대략적인 어떤 계획이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마다 한 번씩 제가 모의 시험을 냅니다. 모의 시험. 모의 시험은 이제 어떤 4회 정도 내는데,
지금 이제 제가 여기서 학습 계획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이제 어떤 경제학 그리고 바로 노동 경제학 그리고 노무사 경제학은 다른 시험과 다른 여러 가지 특징 때문에 가장 좋은 정보가 기출문제야.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기출문제 똑같은 게 나올까? 그지? 우리가 예상문제 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닙니다. 예상문제가 똑같이 나올 가능성은 더 없어. 그리고 기출문제는 물론 똑같이 나올지 않더라도 유사하게 내용상, 수준상, 범위가 우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로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풀어보는 거야. 제가 가장 추천하는 겁니다. 특히 바로 노무사 경제학은 더더욱 그렇죠. 자,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과 약간의 어떤 일말의 불안함 때문에 다음과 같은 모의고사 시험을 냈어요. 이 모의고사 시험 네 가지는 노무사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말고 가끔 한두 문제는 들어간 게 있지만 워낙 중요한 문제는 그와 유사한 유형의 다른 시험 문제를 갖다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시험에서 노무사 문제랑 유사한 문제에 대한 문제가 있겠죠. 그걸 갖고 이제 모의고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기출문제만 보는 약간의 불안감, 사실 그보다 예상 문제만 계속 보는 것이 더 불안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출문제를 정상적으로 이제 다 풀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는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기출문제를 바로 이제 12년간 기출문제가 나왔어요. 12년간. 저는 지금 보면 여기서부터는 이것은 12년부터 나왔는데 저는 이것이 11년부터 나왔나요? 10년부터 나왔나? 10년부터 나왔겠네요. 그지? 2010년부터 2021년까지니까 이것이 22년까지 22년간. 그래서 25문제가 들어가면 25문제가 들어가면 250에 바로 이제 50. 그래서 300문제지 300. 그래서 이 교재는 바로 이제 300문제로 이루어진 그런 식의 교재가 됩니다. 단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니까 이것이 299번이라고요. 299번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문제가 어디 갔나 이렇게 보니까 중간에 워낙 똑같이 나왔던 문제가 있어. 우리가 이것이 이제 노동시장 균형을 구하는 문제가 있거든. 좀 이따 보면 나올 겁니다. 워낙 똑같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그지 한 문제 갖고 제가 이 개념들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300문제가 나온다는 것은 지금 22년 바로 이제 바로 22년간 모든 문제가 이 안에 다 수록됐다고 보면 돼요. 자, 물론 이 22년간 수록된 문제를 여러분과 다 풀지는 않을 거고 우리가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갈 겁니다. 물론 많이 나오고 중요한 건 풀겠지만 거의 어쩌다 한 번 나온 것들 이런 것도 있죠. 그지? 22년간 한 번 나왔던 것들 이런 것들은 뭐 풀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두 번째, 너무나 쉬운 문제들 이렇게 읽기만 해도 답이 보이는 문제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풀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제가 생각할 때 한 300문제 중 우리가 한 220, 30문제를 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 푸는 문제는 그지 나왔지만 또 나올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들 그리고 너무나 쉬운 것들 두 가지를 제외하고 거의 다 풀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보시면 자, 이런 게 있죠. 이제 여러분과 문제 논문서에서 나왔던 이제 연도를 나왔는데 뭐 이런 걸 얘기하지 않고 이제 바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나갈 겁니다. 이것도 딱 한 번 나왔지만 여러분이 어떤 경제에서 기본적인 거죠. 우리가 유량과 또는 우리가 저량을 비교하는 거죠. 알다시피 유량은 기간이 정해진 양이야. 기간 동안. 그리고 저량은 일정 시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수요량이라든지 그리고 공급량 그리고 총생산 수출량은 이것은 어떤 수요량이 그지 뭐 1년 동안 1분기 동안 쌀 공급량 1년 동안 그지 1분기 동안 이것도 우리가 그지 1인당 그지 또 1인당이 아니라 1년 동안 GDP 그리고 핸드폰 수출량 이렇게 기간이 정해졌죠. 하지만 통화량은 1년간 통화량 이런 게 없습니다. 현재 시점에 풀린 돈량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량이야. 일정 시점. 그래서 우리는 가장 봤을 때 뭐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는 거의 없는데 그래도 가장 유량으로 혼동하기 쉬운 저량이 통화량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나왔던 문제입니다. 여러분 뭐 공부하면서 뭐 많이 배웠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것은 생략할게요.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자, 그 다음에 보는 것이 이제 어떤 이 시장 수요와 공급에 관련된 건데 그때 우리가 자주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 수요 함수죠. 우리가 시장 수요 함수가 특히 어떤 한 개 기업 우리가 또 한 개 시장이 아니라 그거를 우리가 더했을 때, 그러니까 어떤 두 개의 수요 함수를 더했을 때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수요가 이제 A의 수요가
ASU가 이렇게 나오죠. 10-2P 그리고 BSU가 바로 이제 15-3P가 나오는데 우리는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시장 수요에서 시장 전체 수요는 수요 함수에서 시장 전체 수요는 개별 수요 함수의 수평합이다. 그러니까 수평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보통 이렇게 여기가 이제 수량이 나오고 여기가 각이 나오기 때문에 수평이라는 것은 Q합을 더하는 거죠. 그래서 Q합을 더하는 것은 이렇게 수요 곡선과 이렇게 수요 곡선이 나온다면 그것을 수평으로 합을 더하는 겁니다. 합. 그러면 이 합과 이 합의 합, 총합이 이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시장 전체 수요 함수가 나와줍니다. 근데 이거에 비해서 우리는 뒤에 가서 바로 이제 이것은 일반적인 사용제, 일반적인 제와 이거 말고 우리가 공공지라는 게 있죠. 공공지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정의를 내겠지만 공공지는 이제 수직합을 더하죠. 수직합. 공공지는 수직합을 더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내용만 조심 있게 다뤄주면 돼요. 특히 사용제 같은 경우 수평합이라는 것은 Q합을 더하는 거예요. Q합. 그래서 이걸 더합니다. 이걸 더하는 총합이 되는 거야. 이건 더한 합으로 따지고 그대로 산술적으로만 더하면 되죠. 이렇게 25 마이너스 더하면 5P. 이게 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답을 따진 게 이제 이것이 25 마이너스 5P. 그러니까 이게 되겠죠. 답은 5번이 되는데 다음 말이에요. 이것은 다행히 이렇게 Q에 관한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다행이지 이것이 P에 관한 식으로 나온다면 Q에 관한 식으로 한번 바꿔줘야 돼. 바꿔준 다음에 시도한다. 그 정도만 알아주면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이 이제 공공지에서 수직합을 구할 때는 이거를 P에 관한 식으로 바꿔야죠. 그 다음에 더해줘야 되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이 이제 잊지 않고 적용하면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시장 수요 함수에 대한 어떤 시장 전체 수평합을 돼서 시장 전체 수요 함수를 구한다. 자, 그 다음에 나와주는 것이 이제 잘 나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수요 곡선의 이동과 그러니까 수요의 변화와 그지 수요량의 변화. 자, 앞으로 이제 몇 문제가 나올 텐데 이제 우리가 쉽게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이 수요의 변화. 수요의 변화라는 것은 수요 곡선 자체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수요 변화 요인 중 여러 가지겠지만 제일 잘 나온 것은 소득의 변화. 그리고 두 번째 연관 상품의 변화죠. 연관 상품의 가격. 이 두 가지가 거의 실질적으로 나오죠. 이거 말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해. 소비자가 많아지면 수요가 증가되는 건 당연하고 상식적인 차 말고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우리가 정원 들어갔을 때 그때 우리가 소득의 변화는 이것도 이게 두 가지 나오죠. 하나는 바로 이것이 정상제와 이것이 열등제. 그리고 연관 상품 이것은 대체제와 이것은 그지 보완제가 나옵니다. 보완제.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본다면 우리가 그대로 정상제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증가한 제화겠죠. 열등제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가 감소하는 거. 이건 여러분이 금방 알 겁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항상 이거야. 대체제와 보완제야. 이 대체제 보완제는 제가 설명할 때 커피 대체제 홍차 그리고 커피 보완제 설탕 요새 설탕을 쓰는 그런 식의 커피를 안 마시는 경우도 많지만 설탕 또는 프림 이런 것이 보완제를 보죠. 자, 그런 단계에서 우리는 보통 그걸 갖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해도 되겠지만 그거 말고 대체제라는 것은 연관 상품, 그러니까 YG 가격이 오르면 해당 제품 수요는 증가된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대체된 이 부호가 같은 방향으로 그래서 뒤에 가면 이 대체제는 바로 교차 탄력성이 양수라는 거로 나오죠. 우리가 흔히 말해서 바로 대체제이기 때문에 커피 가격이 오르면 홍차 수요가 증가된다 보는 거고 자, 마찬가지로 커피가 오르면 바로 이제 프림의 수요가 이제 감소한다. 자, 이런 식으로 보완되는 이 부호가 마이너스다. 우리가 이제 커피, 홍차, 프림 이런 거로 말고도 우리가 사고함으로써 연관성을 가지고 방향성을 알아도 되지만 우리가 마지막 문제풀이 반에서는 그 방향성은 이것이 그대로 들어가듯이 정상제는 플러스 열등제는 마이너스가 들어가듯이 이것도 대체제는 연관 상품의 값과 같은 방향, 보완제는 반대 방향. 이건 나중에 교차 탄력성이 양수 함수로 나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그지 아예 머릿속에 얼른 꾹 찌르면 툭 나오도록 돼 있어야 돼. 생각할 시간도 없도록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커피 수요 곡선이
커피 수요 곡선이 좌측으로 간다. 그것은 수요가 감소되는 걸 말하는 거죠. 수요가 감소한다는 걸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랑 반대가 되는 거죠. 수요 감소. 반대보다는 뭐 우리가 이제 방향성 봤을 때 수요가 감소, 그러니까 좌측으로 움직인다. 그래서 이제 커피가 되니까 커피 가격이 하락한다 하면 이 커피라면 이것이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그지? 커피 가격이 하락하면 이것은 수요 곡선상의 움직임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소득이 증가한다 그러면 수요가 증가되는 거죠. 수요 증가, 우측 이동, 우측 이동. 그리고 여기에 선호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선호가 증가된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여기 나오지 않지만 당연한 거죠. 선호도 증가되면 수요 증가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대체제 홍차 가격이 상승한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홍차 대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는 증가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증가, 우측 이동이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보안제 설탕 가격이 상승한다. 그래서 반대 방향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좌측 이동, 그러니까 하락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즉석에서 답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대줘야 된다는 거야. 이것저것 우리가 원리를 따지고 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쉬운 문제에서 그지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어야 된다. 이것이 3번 문제. 자, 그다음 똑같은 문제가 몇 번 더 나올 거예요. 다음은 이제 시장 균형 X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수요 공급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수량과 가격에 대해서 수요 공급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있는데,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제 수요 공급에 따라서 이 균형점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수요의 변화 말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공급의 변화죠. 공급의 변화. 공급의 변화는 우리가 가장 강조되는 것이 공급은 나중에 이것이 한계 비용, 생산비 곡선을 하기 때문에 공급이 증가된다는 것은 이렇게 생산비가 떨어지는 거고 생산비 자체가 떨어지는 거고 공급이 감소된다는 것은 생산비가 오르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낫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공급의 변화 중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이것은 조세죠. 조세가 부과되면 생산비가 오르기 때문에 오르죠. 생산비가 오르기 때문이지 이것이 공급이 좌측으로 움직입니다. 상반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공급 감소. 자, 이거 말고 우리는 조세랑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이것이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이 부과되면 생산비가 떨어지죠. 조세랑 반대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급 증가로 연결됩니다. 공급 증가. 자, 이거 말고 우리는 보통 생산비와 관련된 모든 것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재료값이 오르면 재료값. 그러니까 우리가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생산비가 오르겠죠. 공급 감소. 위로 올라간다고 우리가 이것이 증가 아니라 이 똑같은 가격에 대해서 좌측으로 이동되는 것을 우상향 곡선이 좌측 이동된다는 것은 상방으로 이동하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공급 감소, 공급 증가로 보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우리는 바로 이제 공급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떤 생산비와 관련돼서 우리가 사고를 한다면 생산비가 오르는 것들은 공급 감소, 생산비 떨어뜨리는 것은 공급 증가. 이렇게 여러분이 그지 알아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야. 자, 그래서 다음 중 X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요와 공급 이동, 그러니까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까지 고려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인구가 증가한다. 요인이 아닌 것이지 아닌 것. 인구가 증가되면 뭐죠? 이것은 수요 증가죠. 그지? 당연하죠. 수요 증가되니까 이것은 가격과 수량 증가. 그리고 정상제라고 했으니까 정상제. 그지? 소득 증가. 이것은 수요 증가. 그지?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반드시 정상제라는 말이 있어야 돼. 그리고 X의 기술 향상. 기술 향상은 뭐가 될 거지? 이것은 공급 증가되는 거야, 공급. 예. X의 생산 기술이 향상되면 생산비가 떨어지는 거든.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공급 증가. 그러니까 가격이 뭐하죠? 하락하죠. 가격이 하락하죠. 그지? 이것 때문에 이것이 세 번째 답이 되는 거야. 아까 생산비, 이 생산 기술 향상은 생산비를 하락하기 때문에. 그리고 X의 대체 가격 상승. 아까 뭐랬어요? 대체 가격 상승, 수요 증가. 이거죠. 수요 증가 이거.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그렇고 모두 수요가 증가되는 거야. 이 세 가지가 다. 그리고 X의 생산의 상승은 원료 가격 상승. 원료 가격 상승이니까 이것은 공급 감소가 되어 있죠. 공급 감소. 왜? 생산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공급 감소.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기가
1번, 2번, 4번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3번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고 5번은 이쪽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가격을 올리는데 얘만 가격을 떨어뜨린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면 뭐 이렇게 어렵진 않지만 뭐 이거를 우리가 한꺼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뭐 최적의 문제가 되겠네요. 공급과 수요에 관련돼서 한꺼번에 다 물어보는 좋은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이것도 거의 똑같죠. 아이스크림의 수요 곡선이 이동만 말했죠. 이동.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방향인가 따지지 않고 이동만 말이기 때문에, 그지? 이런 거 소득이라든지 이건 뭐지? 이거 대체제죠. 대체제. 근데 이건 아까 봤지만 아이스크림 가격은 아이스크림의 이것의 수요 곡선상에 움직이기 때문에 수요량이 변하죠. 수요 곡선 자체 아니라 해서 답은 이거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 모두 다, 그지? 수요가 수요의 변화 요인 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특히 이게 하락할 거로 예상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 가수요, 우리가 이제 예상 수요인데 가격이 오를 것 같으면 수요가 증가되죠. 그럼 오르면 수요량은 감소하지만 오를 것 같으면 수요가 증가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하락할 것 같으면 그지? 수요가 감소되는 겁니다. 아무튼 방향성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수요 곡선이냐 수요량이냐, 그지? 그걸 물었기 때문에 답은 간단하게 3번이 됩니다. 나머지는 모두 방향성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한 수요가 증가한지 감소한지는 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이거 말고 우리가 나머지는 모두 수요의 변화지만 이거랑 하나만 수요량의 변화다. 자, 이것이 5번 문제였어요. 그 다음.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과거 몇 년간 자동차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판매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건 뭐 이것도 너무 쉬운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죠. QRP에서 우리가 이거 암산으로도 볼 수 있듯이 수요 공급에서 이 수요가 있고 공급에서 자, 이런 얘기죠. 그지? 수요 공급에서 뭐 이것만 해봐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것이 이쪽으로 옮겼다는 거죠. 가격과 수량이 다 증가됐단 말이야. 다 증가됐다는 것은 뭐죠? 수요가 증가됐단 말이죠. 그지? 수요가 증가된다. 그래서 수요가 증가된 것은 여기서 이거죠. 이거. 공급은 변하지 않고 수요가 증가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수요가 감소하면 이쪽이고 공급이 증가하면서 이쪽이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이 사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8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요것만 물어본 거야. 수요 증가로 다 쓰게 되는 거죠. 자, 굉장히 쉽고 뭐 시간도 그지 뭐 1분도 안 걸리는 뭐 10초뿐이 안 걸리는 문제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탄력성입니다. 이 탄력성이 자주 나오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 이런 내용이 이제 자주 나오는 모든 시험에서도 나오지만 특히 노무사에서도 매년 나오다시피 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가격,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요, 이렇게 가격 변화를 분해 수요량의 변화율이다 이렇게 보죠. 이렇게. 그러니까 곱하기 여기 100%가 들어갔는데 이건 약분시킨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격은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드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플러스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변화율 분의 변화율이 들어가는 문제는 그지 잘 안 나와. 근데 여기서 한번 나왔어. 지금 보면 이제 가격 탄력성이 단위 탄력지다. 단위 탄력지라는 것은 이게 1이라는 얘기든, 1, 그지? 1이라는 얘기입니다. 1보다 크면 탄력적,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자, 이랬을 때 여기 소비량을 10% 줄인다. 그럼 당연히 얘가 그지? 10% 줄인다는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죠? 10% 올려야죠. 10% 올려야 돼. 그래서 4,500원의 10%는 그게 우리가 바로 450원이겠죠.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는 건데, 뭐 이건 뭐 안 하고 지나가도 될 정도로 우리가 쉬운 문제였고, 다음 문제는 이제 그 다음부터 지금 보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본 문제 중에서 이건 우리가 눈에 보이는 변화율분의 변화율인데 이거를 순간 탄력도로 나타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이너스 이것은 델타 P분의 델타 Q 다음에 Q분의 P가 되는 거죠. 이거 그지? 분모 넘기고 분모의 분자를 넘긴 거야. 분모의 분모를 분자로. 근데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순간 탄력도를 봤을 때 요거죠.
요 우리가 변화율의 의미로 바뀌면 순간 변화를 바뀌면 마이너스 dp분의 dq 곱하기 q분의 p다. 그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q분의 p라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점의 어떤 수량과 각이고, 이것은 q를 p로 미분한 건데, 원래 말하는 이것은 접선의 기울기 역수예요. 이게 접선의 기울기라는 건 dq분의 dp가 접선의 기울기 역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탄력도는 기울기의 반비례하거든요. 자, 이렇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이걸 우리가 적용시키면 여러분 이런 식의 결과 있죠. Q와 P였을 때 이걸 결과적으로 봤을 때, 자, 이 수용성이 있고 여기 한 점에 대해서 탄력도를 구하라 그런다면 이걸 적용시키면 이런 겁니다. 이걸 적용시키면 여기서부터 이 탄력도를 구하는 점에서 수량축의 원점까지 거리를 이걸 분모하고 이 수요곡선의 절편까지 거리를 분절한다면 이 탄력도를 이것을 그지? 요 분모분의 분자다. 분모는 여기서부터 원점까지 거리, 그지? 이것은 절편까지 거리. 그래서 이 내용과 이 내용을 우리가 적절하게 그때마다 편한 수치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본다면 지금 수요곡선이 이거죠. Q가 90-P고, 다음 이 계산 중 옳지 않은 걸 물어봤어요. 그럼 이 수요곡선이 90-P면 이게 90-P면 이것은 P로 고치면 90-Q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이 절편이 90이고 이 절편이 90이라는 뜻입니다. 그지? 이렇게. 그래서 만약 이거를 구하는 이렇게 하나만 물어본다면 이렇게 구하는 방법이 더 쉬울 수도 있어. 자, 이거죠. P가 10이다. 그럼 P가 10을 집으면 지금 아까 P가 지금 90-Q라 그랬기 때문에 P가 10이다. 그럼 이건 여기다 대입하는 게 낫죠. 그러면 P가 10이면 Q는 P가 10이면 Q는 P를 그지 여기다 10을 주면 Q는 80이죠. 80. 그래서 우리는 여기다 적용시키면 이럽니다. 마이너스 dp분의 dq문화 dp분의 dq는 이거를 그죠? 이 Q에 관한 식을 P로 미분한 거야. Q에 관한 식을 P로 미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에서 P로 미분한 거야. 그러면 내가 요 계수가 나오거든. 요게 -1이 나옵니다. 이게 -1이 나오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이게 1이 되거든. 이러지? 1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다 적용시키면 요게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력도는 요게 1이고 요게 1이기 때문에 Q분의 P만 남는 거죠. 그렇지? 그렇지? Q분의 P만 남는 거죠. Q분의 P. 요게 1이기 때문에. 이게 항상 이게 1이 돼. 그럼 바로 Q가 80이죠. Q가 80. P가 얼마죠? 10이죠. 그래서 그럼 8분의 1이 되는 거야. 8분의 1은 0.2가 아니죠. 그지? 갑자기 1번부터 틀린 답이 나오니까 그지? 제가 당황했는데, 자, 틀렸다는 거죠. 이제? 이게 틀렸잖아. 8분의 1은 0.2가 아니잖아. 그래서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머지는 맞다는 거죠. 이 나머지는 맞다는 것은 이제 여기다 이제 대입하면 되죠. P가 30이면 여기가 P가 30이면 얘가 P가 30이면 이거 Q가 60일 거 아니에요. 그지? 이게 60이에요, 60. 60분의 30 하니까 2분의 1 맞죠. 그지? 이게 맞다는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모두 확인할 수가 있어요. 단 이걸 먼저 구했죠. 구하는 방법도 봐줘야 돼. 그 다음에 대입해서 Q분의 P로 단순화 시킨 거야. 단순화. 그런데 이게 말이죠. 사실 여기서도 풀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 P가 지금 10이니까 90일 때 P가 10은 여기일 거 아니야. 그지? 여기. 대략 맞춰놓는 게 좋을 거야. 여기가 10이요, 10. 그럼 P가 10을 집으면 이 Q가
80일 거 아니야, 80. 그럼 요즘의 탄력도 뭐냐? 아까 말했지, 이것이 분모분의 분자. 그러니까 분모가 얼마? 80분의 10. 아까 이거 80분의 10이 똑같이 나와주겠다는 거죠. 자, 하나는 틀렸고 하나는 맞는 것만 보면 됐죠. 더 이상 할 필요 없잖아. 나머지 모두 해볼 수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하나 더, 이게 분모 분자를 이용한다면 이 정 가운데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의 중점이 중점. 중점은 이 길이가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중점이기 때문에 분모 분자가 같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도가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 그것이 이거죠. P가 45라면 여기다 P가 45면 Q도 45가 되는 거고, 이게 90에서 이게 45. 그럼 이 탄력도는 계산하지 않아도 1이다. 이런 것들 우리가 한꺼번에 계산될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한 번 계산이 이렇게 제가 시간이 걸렸지, 뭐 이거 없이는 뭐, 그지? 우리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문제가 풀어집니다. 그렇죠. 여기서 이제 이거에 관한 내용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잠깐 이거보다 이제 다른 문제를 한 번 더 보고 볼까? 아니네요. 같이, 그지? 같이 봐주겠네. 그러니까 다음 수요 탄력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물어봤는데, 이게 그림이 있다 보니까, 그지? 제가 이 보기랑은 이렇게 보기가 넘어가네요. 그래서 이제 보기는 바로 우리가 책을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책을 보면 5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자, A점에서 X의 Y의 탄력성은 동일하다. 자, 여기서 이제 아까 말한 이제 이거 탄력도, 분모 분자에 대한 탄력도를 그러니까 아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구형에 따라서는 이거지. 이 식을 이용한다는 것이 그래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편한 걸 이용하자. 수요국수 나올 때. 그때 여기 한 점에 A점의 탄력도는 여기서부터 원점까지 거리를 분모로 하고 그리고 이 전체 거리를 이거를 분자로 한다. 여기서는 그래프가 나왔기 때문에 수시로 나오면 이게 편하고 그래프 나오면 이게 편하다. 하다 보면 그렇게 될 겁니다. 억지로 수식이 나온 거를 억지로 이걸 끌어들여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거보다는 수식은 나름대로 수식을 이용하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나온 것은 이제 A점에서 이제 이 X랑 Y의 탄력도가 다르냐 같냐 물어봤는데, 자, 이것은 이제 이런 식의 X랑 이런 식의 Y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뜻 보더라도 탄력도가 다르죠.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 이 X의 탄력도 뭐냐? 요점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분모 분자죠. 그러니까 분모는 이고 분자는 사기 때문에 요 A점, 그지? X의 A점 탄력도는 2가 됩니다. 이게 분모 분자. 하지만 Y제는 A점에서 A점, Y제의 탄력도는 이것이 분모 분자죠. 분모 분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엄연히 틀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점이라고 수요 곡선상에서 다른 수요 곡선은 탄력도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각이 2인 경우 바로 Y제의 탄력도는 2분의 1이다. 자, 이거죠. 이 Y제는 각이 2인 경우지. Y제의 탄력도는 2분의 1이다. 맞죠? 그지? 맞습니다. 다음 이제 옳은 걸 물어봤죠. 옳은 걸 물어보니까 그냥 그게 답이 되겠네. 지금 X를 물어봤네요. 그지? 자, X는 2고 얘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2번이 틀렸어요. 자, 2번은 각이 2인 경우 X의 가격탈수 2분의 1이다 그래서 틀린가? Y제의 가격탈수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지? Y제 때문에 틀린 겁니다. 2번 틀렸고. 그 다음에 이거 볼까요? 이제 3번은 조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고, 4번 X의 경우 각이 2일 때보다 1일 때 탄력성이 더 크다. 자, X의 경우는요, 그지? X는 지금 이거죠, 이거. 2일 때 1일 때인데 어디가 더 크죠? 1일 때가 더 큰 거죠. 이것이 이쪽으로 가면 이게 분모 분자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탄력도가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은 무한대되고
이 점은 0이 돼요. 0. 가운데 점 1이 되듯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탄력도가 커져. 그래서 얘는 x의 경우 요 점이 요 점보다 탄력도보다 2가 크죠. 우리가 해봐도 이게 x의 탄력도는 2지만 요 점이 말하면 b점이란다면 b점의 탄력도는 이거 아닙니까? 여기서 4분의 2이기 때문에 요 점의 탄력도가 2분의 1 되는 거야. 이렇게. 아까 y제는 요 점이 2분의 1 되듯이 x는 요 점이 2분의 1이라고. 그러니까 요 점이 더 큰 겁니다. 자, 그런 과정에서 이제 x는 1일 때 탄력성이 크다. 틀렸죠? 2일 때가 크기 때문에. 자, 마찬가지죠. y일 때도 마찬가지야. 4일 때보다 2일 때가 크다. 틀렸습니다. 이 4일 때가 탄력도가 커.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지금 나온 여러분과 이 3번을 제외하고는 모두 틀려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어려워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탄력도에서 요거 끝나지 말고 바로 이제 소비자 지출액과 탄력도에 관한 문제가 나와. 일단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 일단 3번에서 물어보는 건 뭐죠? 보다시피 가격이 2원에서 1원을 하락할 때 바로 X의 판매 수입 증가분이 Y의 판매 수입 증가분보다 크다. 가격이 2원에서 1원으로 하락하면 지금 현재 이거거든요. 이 판매 수입은 우리가 토탈 리비뉴 그래서 P 곱하기 Q가 이것이 판매 수입인데 자 A점에서는 X제, Y제 모두 이것이 그지? 전체 판매 수입입니다. 얼마냐? 이게 2 곱하기 2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4가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1로 하락하면 X의 경우 어떻게 하냐? 이제 이거지 이거. X는 이렇게 되죠. 이렇게. 요게 판매 수입이 됩니다. 요게 판매 수입이 되는 것은 얘가 1과 4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죠. 변함이 없어요. 가격은 떨어졌지만 수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근데 Y제는 어떻게냐? 요 점이죠. 가격이 2에서 1로 떨어지면 요것이 판매 수입이 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얼뜻 보다시피 요 점 모르지만 3보다 적은 값이기 때문에 이 면적보다는 작겠지. 그래서 Y제는 판매 수입이 감소하고 X는 판매 수입이 그대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원에서 1원으로 하락할 때 X의 판매 수입 증가분이 여기지 Y제의 판매 수입 증가분보다 크다. 그렇죠. 바로 이제 X의 판매 수입 증가분 변하지 않는데 Y제의 판매 수입은 그지 증가분이 마이너스잖아. 감소했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그지 옳은 것은 3이 답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제 판매 수입이 Y제는 감소했는데 X에는 판매 수입은 변함이 없었다는 뜻이죠. 근데 이 총 수입에 관한 거, 자, 이 내용이 이제 문제에서 상당히 많은 문제가 그지 도출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문제를 나오게 됐고 그리고 쉽지 않은 문제로 나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거 봤던 거고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온 게 이건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수요 곡선에서 이제 요거 우리가 그대로 배우려고 하는 거고 아직도 문제에서 적용하려고 하는 거고, 자 몇 가지 볼까요? 상품이 가격할 때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마나 변하는가를 측정하는 척도다. 이게 그럴듯하거든요. 이게 이제 옳지 않은 걸 구하랬는데 옳지 않은 거. 이게 왜 그럴듯하면 이거죠. 이거. 우린 여기서 상품 가격이 변할 때 수요가 얼만큼 변하는가. 그러니까 상품 가격이 2 변할 때 수요가 4 변하냐. 그지? 그러면 탄력도가 2냐. 이런 뜻을 이 안에 내포되기 때문에 이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야. 아까 탄력도라는 것은 얘가 1%일 때 얘가 몇 프로냐. 이제 어떤 비율에 관한 문제지. 이것은 비율이 아니라 어떤 수치에 대한 측정치에 관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가격이 얼만큼 변하는가 아니라, 그지? 가격이 몇 프로 변할 때 수량이 몇 프로 변하는가. 어떤 비율에 관한 문제지. 이것은 그지? 어떤 그 측정치, 절대값에 관한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이것이 결과적으로 틀려 있어요. 이게 틀렸다고 얘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여러분이 그지?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요 탄력도라는 것은 변화율분의 변화율 개념이지. 우리가 어떤 변화분분의 변화분, 흔히 말해서 거든. 변화분분의 변화분 개념이 아니다. 변화분분의 변화분 이거죠, 이거. 이거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지금 얘는.
이게 아니라 이것까지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지. 저것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수요에서 또 나와주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죠. Q와 P였을 때 수요 곡선이 수직선일 때 수직선이면 가격이 아무리 변해봤자 이렇게 여기에 가격이 아무리 변해봤자 수량 변화로 0이죠, 그지? 그럼 이때 탄력도는 모든 탄력도가 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가 수평선 거꾸로 가격이 0.0001%만 변화도, 그지? 무한대로 변하죠. 그래서 이 점은 탄력도가 무한대 되는 거야. 원래 좀 어렵게 얘기하면 이것은 접선의 기울기에 역수란 개념이 있어요. 접선의 기울기는 dq분의 dp분, p를 q로 미분한 것이 접선의 기울기인데 이것은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은 내용이죠. 똑같은 내용. 접선의 기울기 역수. 그러니까 얘는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그러니까 무한소의 역수는 무한대로 보는 거고 얘는 기울기가 무한대죠.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의 역수는 그지? 무한수로 보는 거야. 0. 그래서 이것은 무한대 0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나오는 것 중에서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직각상호선이죠. 직각상호선. P가 Q분의 K다. 굉장히 유명한 것인데 P와 Q가 이렇게 그지? 우리가 직각상호선 분수함수로 나온 경우. 이 경우는 우리가 그지? 이걸 따져오면 거꾸로 곱하면 PQ가 K가 돼서 일정해지거든. 이렇게. PQ가 일정하죠. 근데 PQ는 이것은 총수입과 일정하죠. 그죠? 같죠. 그래서 우리 이따 보면 알다시피 이것은 모든 면에서 탄력도가 1이 됩니다. 탄력도가 일정한 세 가지 수역선, 수직선 탄력도 0, 수평선 무한대, 그리고 직각상호선, 우리가 말하는 흔히 말해서 분수함수 형태는 그지? 1이 됩니다. 이런 형태는 여러분이 그지? 뭐 기본 이론반에서 배웠던 걸 알아요. 그래서 바로 수요 곡선이 수직선이면 언제나 일정하다, 그지? 얼마로? 0으로 일정하다, 그지? 맞는 겁니다. 일정하다. 이거죠, 이건. Q가 P분의 5다. 이 K값과 관계없이 바로 이제 직각상호선은 수요 곡선상에서 항상 1이다, 그지? 이것도 맞습니다. 맞아요. 상당히 좀 많은 걸 물어보는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겁니다.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작을 때 그때 총수면 어떻게 되냐. 이때 이걸 좀 지우고 그리고 이따 이거를 이용할 때도 있는데 그때 이용할 때 내버려 두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총수면 P 곱하기 Q가 나오거든. 이렇게 P 곱하기 Q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은 이 가격이 오를 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P분의 델타 P, 가격이 오를 때 Q분의 델타 Q, 얘는 떨어지겠죠. 오를 때 이건 떨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거야. 근데 만약 이게 크다. 이런 경우라 P분의 델타 P, Q분의 델타 Q, 가격이 오를 때 이제 얘가 떨어지겠죠. 떨어집니다. 그럼 얘가 크냐? 이런 건데 우리 이때 아까 이것뿐의 것이 탄력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탄력도가 1보다 큰 경우고 얘는 탄력도가 1보다 작은 경우입니다. 왜냐면 얘가 10%일 때 이제 얘가 5% 떨어진다. 그럼 얘가 크다는 거 아니야. 아까 탄력도 얘가 분모죠. 그러니까 이때 탄력도는 2분의 1이라는 얘기고 얘가 10%일 때 얘가 20% 증가된다. 떨어진다. 그러면 얘는 탄력도가 이것이 2라는 얘기죠. 이런 뜻입니다. 그때 우리가 총수입, 소비자 지출액 또는 생산자 총수는 어떻게 하냐?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하더라도 그렇죠. 올라가는 것은 10%, 떨어지는 건 20%야. 그때 우리가 곱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감소하죠. 감소. 거꾸로. 올라가는 건 10%, 떨어지는 건 5%야. 올라가는 게 크죠? 그때 총수입은 이것은 증가됩니다. 증가. 그래서 여러분과는 제가 이 두 가지가 가격이 오른 경우가 잘 나오는데 떨어지는 경우도 나오지만 오른 경우가 잘 나와. 근데 저는 그지 특히 이거 말입니다. 이걸 여러분과 좀 알아달라고 합니다. 이게 왜 알아달라면 비탄력전제와 가격을 올리면 총수입은 증가되는 거야. 비탄력전제와.
비탄력제가 가격이 오르면 가격 상승률보다 수량 감소율이 적죠. 그럼 총수입은 당연히 증가하겠지. 당연히 얘기죠. 당연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죠. 거꾸로 이것이 탄력전지와는 그지 감소하겠죠. 감소. 요걸 우리가 강조되는 것은 그럼 거꾸로 비탄력전지와 가격을 떨어뜨리면 어떨까? 그지? 떨어뜨리면 얘는 증가되는데 이게 더 크잖아. 가격을 비탄력전지와 가격을 떨어뜨리면 얘는 그지 거꾸로 감소. 탄력전지와 가격을 떨어뜨리면 얘는 그지 총수입은 증가돼. 이렇게 알아두는 방법이 그지 제가 추천하는 첫 번째 방법이야. 이걸 접근하는 방법은 한 서너 가지가 있어서 그래. 서너 가지. 근데 이제 두 가지 방법은 뭐냐면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이걸 로고미분이라는 거예요. 로고미분. 좀 어렵지만 우리가 앞으로 나오는 로고미분 중에서 뭐 잘 나오는 것은 이런 거죠. 그지? 우리가 n분 이꼴 py다. 이럴 거. 이걸 로고미하면 각각의 변화율로 나오거든. 이런 거. n분의 델타 m 더하기 v분의 델타 v는 이거 화폐 수량설이죠. 이런 거. y분의 델타 y. 이런 식으로 로고 미분으로 나오는 식이 그지? 우리가 경제에서 5가지 나옵니다. 5가지. 그 중에 한 가지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이 이거고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이 근데 그러면 이것이 이겁니다. 총수의 변화율은 이것은 가격 변화율과 더하기 수량 변화율의 그지? 수량 변화율의 합이다. 이렇게 따지는 거야. 총수의 변화율은 로그미하면 각각의 변화율로 나오고 곱이 합으로 나오고 몫이 차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말을 얘기하면 이런 얘기죠. 얘가 10% 오르고 얘 볼까? 얘가 10% 오르죠. 10% 올라. 그리고 얘가 5% 감소하죠. 5% 감소하죠. 이렇게. 이것이 탄력도가 이것뿐이 이게 탄력도이기 때문에 탄력도가 일보다 적다는 말이야. 그럼 얘는 얼마죠? 5% 오르죠. 5% 오르잖아, 얘가. 얘는 10% 오르는데 수량은 20% 감소하죠. 이제 그럼 얘는 얼마? 얘는 10% 감소한다는 뜻이야. 자, 이게 마이너스인 것은 이것이 수요는 이 가격과 수량이 반대로 움직이는 것이 수요 법칙이잖아. 수요 법칙을 우리가 적용시킨 거야. 그래서 이 내용과 그지 우리가 묘하게 접목되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우리가 즉각적으로 답을 요할 때는 이거. 하지만 얘는 증가 감소뿐 아니라 얼만큼 증가한지 얼만큼 감소한지도 그지 알게 되는 좀 더 정교한 모형이 되는 겁니다. 정교한.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이제 설명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데 보세요. 여기 정상적인 경우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이거죠.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가격이 하락하면,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그죠? 줄어드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분 증가된다. 그래서 이것이 맞다는 얘기죠. 지금 이것이 모두 맞는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았잖아. 이것이 지금 틀려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정리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좀 더 하나 더 정리할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문제를 풀다가 이제 여러분과 접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에 관한 문제가 있어요. 이 가격 탄력도가 뭐 때문에 어떤 지역은 탄력적이고 어떤 지역은 비탄력적이 되는가, 그걸 물어보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가격 탄력도를 결정하는 요인 보통 4개 내지 어떤 5개 정도를 보는데, 일단 4개를 볼까요? 책에서는 5개 다 했을 거예요. 어떤 이제 탄력적이다. 그리고 얘가 비탄력적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야. 대체제. 대체수가 많으면 어떡하죠? 그 지역이 오르면 대신수도 만족감이 변화가 없는 지역이니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는 거야. 대체가 많다. 자, 얘 대체가 많다. 그것이 탄력적이다. 대체가 적다. 비탄력적이죠. 그리고 다음엔 소득에서 차지한 비중, 소득 비중.
소득 비중이 크면 탄력적이야. 크면. 그리고 소득 비중이 작다. 작으면 비탄력적.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해서 우리가 볼펜 가격은 소득에서 용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죠. 그러니까 이 볼펜이 뭐 1,000원에서 1,500원 올랐다. 사실 50% 오른 것은 폭등한 건데 그렇다고 소비량을 줄이지 않죠. 가격을 오르더라도 소비량을 줄이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비탄력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 때문에 어떤 필요성 정도, 필요성. 이것도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사치제는 탄력성. 그리고 이거는 필수제. 필수제는 뭐죠? 꼭 필요하죠. 가격에 둔할 수뿐이 없어. 그지? 이렇게. 다음에 측정기간.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측정기간이 길면 대체가 타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 이것이 길다. 이것이 짧다. 이거 말고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우리가 가장 아쉬운 것은 이 네 가지야. 그러니까 이거 보면 뭐죠? 이것이 많다, 크다, 비싸다, 길다, 적다, 작다, 그지? 이건 좀 싸다, 그지? 짧다. 뭐 이렇게 길고 많고 큰 거, 이것은 작은 거를 우리가 대표하고 있죠. 특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차지하는 것이 농산물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대체가 우리가 뭐 쌀 같은 거 대체가 있더라도 뭐 마늘, 고추, 배추 같은 거 대체가 적죠. 그리고 비중도 작잖아요, 그지? 필수죠. 그래서 농산물이 공산물보다 비탄력적인 이유가 그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걸 같이 본다면 이런 얘기죠. 여기에 이 사치품에서 생활 필수품 탄력성이 적다, 그지? 그래서 이것이 맞는 거야. 이거 필수야. 그리고 우리는 또한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택시 요금이 이 12시 넘으면 그지? 어떤 그 뭐죠? 그지? 요금이 올라가죠. 할증이 붙어요. 그러니까 할증이 12시 넘어서 붙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12시 전에 안 붙는데 12시 넘어서 붙는 이유가 뭐냐 물어본다면 12시 넘으면 택시는 대체가 그지? 적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 전까지 우리가 버스라든지 지하철이 대체했잖아. 적어져. 그럼 그때 가격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 이거죠. 대체가 비탄력적인 경우, 아까 비탄력적이죠. 가격이 오르면 수량이 줄지 않죠. 그래서 총수익이 증가되는 거야. 그래서 우린 이 경우를 우리가 택시 할증이라는 걸 우리 염두에 두고 외워두면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석이 돼. 택시가 12시 넘어서 할증을 붙은 이유는 대체가 줄어서 비탄력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10시에 붙으면 어떨까? 10시 할증이 붙으면 10시부터 혹시 택시가 또는 버스가 지하철이 끊어지는 시간까지 그치? 판매량이 확 줄어들 거야. 그때까지는 탄력적이기 때문에 10시에 붙으면 가격이 오를 때 수량은 많이 줄죠. 총수익은 감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12시 넘어서 붙이는 이유가 어떤 경제학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상당히 많은 내용을 함축하고 있고 답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외에 다른 것들도 여러분이 정리할 만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에요. 이것이 10번 문제였어요. 그 다음 보면 이제 이건데 11번이죠. 가격이 5% 상승했을 때 소비자 지수액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 이런 거죠. X에는 얘가 5% 상승했을 때 총수분 변율이 0이라는 거야. Y제는 이제 10% 상승할 때 가격이 10%일 때 소비자 지수액이 10%지 10% 증가했죠. 그때 탄력성은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데 우리가 아까 봤지만 얘가 5% 증가됐는데 얘는 0이라는 의미는 뭘까요?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이 총수익 변화율은 가격 변화율 플러스 수량 변화율이다. 근데 얘가 5% 변할 때 5% 올랐죠. 근데 얘가 0%라는 얘기야. 그럼 얘가 뭐지? 얘가 5% 줄어들었다는 거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얘랑 이것뿐이 이것이 탄력도잖아. 얘랑 같기 때문에
탄력도는 얼마? 얘는 탄력도가 얘가 1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아까 바로 총수위 변화 없다. 이것이 탄력도가 1이라 그랬죠. 그지?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위 탄력질이 되는 거야. 단위 탄력죠. 단위 탄력질. 그리고 얘가 10% 오를 때 얘가 10% 오른다는 말은 얘가 이런 얘기거든. 얘가 10% 오르죠. 근데 소비자 지출액 이것이 10% 올랐다는 것은 얘는 0% 변하지 않았다는 거죠. 변하지 않으니까 이것뿐이 탄력도잖아. 탄력도는 얼마? 0이에요. 0은 우리가 완전 비탄력이라죠. 완전 비탄력. 이렇게. 그래서 사실 이 내용은 아까 얘기했지만 수요곡선이 이렇게 수직선인 경우가 수직. 그지? 아까 비탄력적인 경우 수요곡선이 수직선이랬잖아. 수직선. 자, 이럴 경우 가격이 이렇게 여기가 10% 오르면 그지? 똑같이 이 면적도 10% 커질 거 아니야? 요 면적이 총수이기 때문에 그지? 아니면 여기다 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있죠. 10% 올랐을 때 10% 총수입이 증가했단 말은 얘는 하나도 변하지 않았단 말이고 이것뿐이 탄력도입니다. 1, 0. 1은 단위 탄력적. 그지? 0은 완전 비탄력적.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해석할 수도 있고 이왕 나온 거 이 수식이 어떻게 이용되는가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이용 범위가 사실 보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어려운 문제를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노무사에서는 그런 문제까지 안 나와서 제가 이 정도 더 들어가지 않는데 간평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거보다 더 들어가는 그러니까 총수입이 얼만큼 변하냐 총수입이 증가하냐 감소하냐 정도가 아니라 그지 얼만큼 증가하고 얼만큼 감소하냐 이런 것까지 물어봅니다. 자, 그 다음 보면 실제로 이렇게 이제 이 탄력도에 관한 식을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는데 요거 말고 우리가 일단 한 문제만 더 이거 본 다음에 봅시다. 이건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그지? 우리는 이제 이거죠. 어떤 이제 소득 탄력성이 아니다. 예, 이 내용은 이제 좀 지우고 저 문제 이 문제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 그지? 다시 한번 이거부터 봅시다. 10번부터 봅시다. 이건 이제 이게 Q가 마이너스 이게 4P에 마이너스 2승 Y에 0.4가 나오죠. 다음 설명도 그런 것은 우리가 아까 수요의 가격 탄력도 정의를 우리가 생각하면 돼. 그지?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도는요. 마이너스 dP분의 dQ 곱하기 Q분의 P였잖아요. 특히 이제 노무사는 이런 식으로 수식으로 구하는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도 공급의 가격 탄력도 똑같아. 그지? 이게 플러스일 따름이지. 다 똑같아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Q를 P에 관해서 미분하는 게 들어가야 되거든. Q를 P에 관해서 미분한다. 이거. 원래 이게 우리가 편분해서 라운드 P, 라운드 Q라고 해야 돼. 그죠? 라운드. 그러니까 편분. 이것은 P와 Q, Y에 관해서인데 P에 관해서만 미분하는 거야. P에 관해서 미분.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가 미분법에서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 이것이 분모가 이것이 지수가 앞으로 나오고 1이 빠지죠. 그 내용만 알아주면 돼. 이게 앞으로 나오고 1이 빠지니까 마이너스 8에 P에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야. 자, Y에 0.4승. 이것이 라운드 P, 라운드 Q. 이것이 Q를 P로 미분하십니다. 이거 해야 되냐? 해야 돼요. 노무사는 이거 말고 바로 특히 여기서 말고 공급 곡선에도 나오고 다른 거, 그러니까 뒤에서 미분, 이런 식의 미분법이 여러 번 나오거든요. 우리가 이제 편미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변수만 갖고 미분하는 건데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이것이 지수가 앞으로 가고 1이 빠지는 거 여러분이 그전에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물어보면 이런 얘기거든. 이 음지수는 역수기 때문에, 그지? 음지수는 역수기 때문에 따지면 이런 얘기야. 이것은 P의 3승분의 마이너스 8 곱하기 Y의 0.4승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 치면 이게 마이너스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가 그지? 없어지죠. 그대로 P의 3승분의 8 곱하기 Y의 0.4승. 다음에 Q.
Q는 이거죠. Q가 이게 들어갔는데 이것도 역수죠. 이것이 역수에 다시 분모로 들어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나온다면 이것이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지만 이게 분모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거꾸로 분자로 이승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분모의 분모는 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어렵지만 4 곱하기 y의 0.4승에 지금 뭐가 들어가는 거죠? Q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역수로. 이것이 P에 G로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뭐가 들어가는 건 이것이 Q넬이 들어가는 거예요. Q넬. 이해하겠어요? 그지? 예, Q값이 이것이 이제 역수를 갖단 말이야. 그래놓고 여기 다시 P를 곱하죠. 곱하기 P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P 3승이죠. 이게 약분돼. 약분. 그리고 Y의 0.4승이 약분되죠. 그러면 여기서 4분의 8이 나오기 때문에 이 탄력도가 2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이 이런 얘기인데 아까 이 Y는요. 이게 소득이기 때문에 이것은 Y가 커지면 얘가 커진다는 이 자체로 Y가 커지면 커진 제가 무슨 제죠? 정상계입니다. 소득에 비례한다는 거죠. 소득이 커지면 수요가 증가된다. 이것은 우리가 이것은 정상계라는 뜻이죠. 정상계. 그래서 탄력도가 2죠. 탄력도가 2가 되는 거야. 1보다 크다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각이 상사면 여기서 이제 옳은 걸 물었죠. 옳은 거. 각이 상사면 총수는 증가된다. 아까 여기다 썼다 지었던 게서 탄력적인 지화는 각이 상사면 총수는 줄어들지. 아까 탄력도가 2가 나왔잖아. 1보다 적은 지화가 각이 상사면 총수비 늘어난다 했죠. 그지? 소득이 2% 감소하면 수요량은 0.4% 감소한다. 이거 우리가 이제 로그 미분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참 별의별 게 다 나오네. 우리가 나중에 로그 미분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아까 이제 변화율과 구했죠. 들어가는 거에서 이거 미분하면 이게 나옵니다. 0.4 곱하기 y분의 델타 y. 나중에 로그 미분할 때 보세요. 이렇게 들어가 이렇게. y분의 델타 y 0.4승이 앞으로 가고 이렇게 변화율로 바뀌거든. 그럴 때 이것은 얘가 2% 감소하면 그지? 얘가 2% 감소하면 2%에 그지? 0.4배. 그러니까 이것은 0.8% 감소한다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0.4배가 적용돼야 돼. 그러니까 0.4에 2%, 0.8, 그지? 그래서 이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틀렸어요. 그리고 소득 탄력성이 보는 의미다. 그랬죠? 소득 탄력성은 얘가 커질 때 커지기 때문에 정상제죠. 정상제는 소득 탄력성이 양수입니다. 보완제가 그지? 보완제가 의미죠. 그래서 얘도 틀렸어. 가계 상승에 따라 수요의 탄력성 증가한다. 아니죠. 얘는 일정하죠. 가계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나왔잖아. 그래서 이것이 틀렸어. 수요의 가격성의 절대값은 2다. 그지? 이것이 맞죠. 지금 설명됐던 2가 그렇게 나온 거잖아. 그냥 보면 이게 맞았는데, 그지? 맞은 것뿐만 아니라 다른 게 왜 틀렸는지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그지?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본 겁니다. 자, 요것이 이제 12번 문제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소득 탄력성을 우리가 설명하다 말았는데, 그 다음 보면 소득 탄력성에 관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다음 시간 13번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